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사전 장례 준비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디렉터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일 디렉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장례식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전 장례 준비. 저희들이 매달 좋은 정보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삶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전 장례 준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올해는요,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회사에서도 평년보다 네. 많은 한국 분들이 네. 돌아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전 그 장례 준비는요, 네.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는데, 재정적으로도 많은 혜택이 있을 뿐더러 또 정신적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점이 있어요. 특히 유가족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데, 일단 그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미리 함으로써 이 가격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물가와 마찬가지로 장례 비용도 매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약을 하면은 오늘 가격을 향후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그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실 때 똑같은 그 계약 시 가격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큰 사실 유익한 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현재 시세로 내게 되면요, 10년마다 장례 비용이 2배로 오른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만불이라 그러면은 70분이 지금 하면은 만불만 내면 되는 건데, 그분이 뭐 80세, 90세, 요새는 장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신다고요. 그분이 90세 돌아가신다 그러면 80세들은 2만 불이 90세면 4만 불까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는요, 하게 되면은 사전에 하시게 되면은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만불이 산출이 됐다, 비용이. 그러면 거기서 10%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경우는 1,000불을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9,000불만 내시는 거예요. 만불, 그리고 만불짜리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종 후에 하게 되면은 디스카운트라는 건 전혀 드리진 않죠. 세 번째는 장례 비용은요, 뭐 많이들 치러 보셨겠지만 목돈으로 내잖아요. 외상이 없어요. 네. 근데 미리 하시게 되면은 적게는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15년까지 이 분할해서 내실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목돈이 안 들어가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사실 좀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장례식 그러면은 임종 직전 내지는 뭐 임종 후에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보험 우리가 들잖아요. 네. 보험 드는 식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더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생명보험도 사고 건강보험도 사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몇 번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을 든다 그래서 들고 나서 금방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 든다 그래서 뭐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 든다 그래서 당장 뭐 암 걸리기 때문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대비해서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이건 만약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100% 우리는 100% 갈지요, 떠나죠. 우린 예. 다 단지 시간 문제죠. 그럼 많은 경우에 난 아직도 젊어. 난 70밖에 안 됐어. 뭐 75세밖에 안 됐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용을 안 하시면 제가 머니백 개런티 환불해 드린다고 제가 그래요. 누구나 한 번씩 다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주 그냥 100% 언젠가는 사용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사전 장례 준비 나와서 나눠주시는 이 정보를 들으시고 네. 이게 일종의 사전 장례 보험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차이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소에게 생명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 이렇게. 그리고는 그것을, 향후 장례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례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은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은, 액수를 이제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그걸 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액수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3만 불짜리 들었다 그러면 10년 후가 됐든 30년 후가 됐든 그냥 들었던 액수만 타는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장례식에 필요한 돈을 금방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사망 신고서를 보험회사에다 보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돈이 지불이 되잖아요. 보험금이. 그러면 그게 뭐 2주도 걸릴 수 있고 한 달도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장례식을 치를 때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현금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을 탄다 하더라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당시에 가서, 유가족들이 가서 장례식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 임종 시에는 식구들이 가서 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전화 한 통이면은 네. 2시간 내에 장의사가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하기 수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이고, 예. 그다음에 저는 모든 그 디테일한 그 장례에 필요한 절차, 모든 것을 다 준비를 미리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걸로 인해서 몰라갖고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되면은 지출할 때 네. 돈을 좀 이렇게 과잉 지출할 수도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하면은 그런 거를 좀 더 다 알고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장례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장례 보험은 그런 건 없고 그냥 돈만 받는 거지만,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소원에 따라서 어떤 식의 장례를 할 것까지도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이 사전 장례 준비의 절차들이 까다로운지 하시는데 까다로운 거는 없어요.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데 뭐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1시간이면 그렇죠. 1시간이면 모든 걸 다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떤 식의 장례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부부가 같이 와도 남편분은 뭐 전통적인 매장을 원하실 수 있고, 네. 아내분은 화장을 원하실 수 있고, 뭐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이런 주제는 부부들이 앉아서 이렇게 뭐 쉽게, 아니면 가족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걸 원하는지 알고 또 그러고 오셔야지 그 다음 이제 진행이 되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겠네요. 기본적인 거, 가장 첫 번째 퀘스천은 나는 매장을 할 건지 원하는지, 화장을 원하는지, 그 정도는 아시면 좋죠. 그다음에 화장도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화장한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뿌려 뭐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거든요. 뿌릴 수도 있고, 뭐 이제 묻을 수도 있고, 뭐 납골당에 모실 수도 있고, 또 미국 사람들 경우는 집에다 모시고 계시는 경우도 계세요. 집에. 네네네, 유고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면 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쉽죠. 그렇군요. 그런 어떤 비용 면에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로 이제 문의를 하세요. 장례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세요. 장례비가 얼마예요? 예. 그 마치 네. 딜러에 전화하셔갖고 자동차 한 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죠. 자동차 모델에 따라서 옵션에 따라 가격이 틀리네요. 틀리시듯이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 한인사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스타일, 그냥 한 가지 방법을 해왔어요. 모르니까 장의사한테 맡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사실은 아주 뭐 가족장으로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거대하게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외 그 장소에도 할 수 있어요. 꼭 장의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정 상태와, 그리고 본인의 소원, 나는 조촐하게 하기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 성대하게 하기를 원한다든가 그런 거를 다 이제 아시면은 이 플래닝을, 계획을 하시는데 좋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이제 그러면 가격이 산출되겠죠. 네. 비용이 뭐 5천 불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0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10,000불 뭐 5,000불이라는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불을 할 건가에 따라서 그때 소위 말하는 장례 보험이라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험으로도 하실 수 있고 뭐 아니면 적금식으로 네.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일시불로 돈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그때 주어지는 있군요. 거죠. 네. 네. 아, 그럼 일장일단이 다 있죠. 말씀하신 그 보험 아니냐라는 질문하셨던 분들은 바로 그 부분을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신 거군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어떤 경우에든 간에 어떤 그 지불 형태를 선택하시든 간에 지불하시는 돈은 이 장례 회사에서 킵하지 못해요. 관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네. 그 돈은 다 보험회사로 보내져요. 그래서 보험회사 제3자가 신탁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의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 관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보험회사에 보내지기 그러시는군요. 때문에. 네. 왜냐면은 장례 회사 뭐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소규모 이 장의사들도 그런 그 서비스를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10년, 20년에는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낸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래서 제3자가 신탁 관리를 하다가 10년, 20년, 30년 미래에 이제 돈이 지출이 됐을 그렇죠. 때. 그때 이제 돈이 저희 회사에 지불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질문에 네.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 장례와 이제 적금식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적금식으로 하면은 문자 그대로 내 돈을 내가 이제 적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내시다가 중간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럼 내지 못한 부분 미납금 그 잔금은 유가족들이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그렇지만 최초의 그 가격을 그건 보장은 받고요, 물론. 보장을 해놓으신 거는 그렇죠, 그 금액만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일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보험이니까 한 번 냈더라도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 내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장례비를 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비용 면에서는 보험이니까 아무래도 장례 비용 플러스 보험료가 가산이 되니까 매달 지불하는 게 좀 더 많겠죠. 조금 더 많지만 그럼요. 미국에는 대신에. 공짜라는 게 없죠. 예, 예.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런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또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는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때 내가 진짜 뭐 죽어도 우리 가족들한테 부담을 주기 쉽지 않다. 그럴 경우는 장례가 좋은 거고, 장례 서비스가, 장례 보험이. 그렇지 않고, 난 처음에 매달 내는 거를 적게 내겠다. 난 원금만 내겠다. 중간에 뭐 못 내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그 정도 낼 수 있으니까, 난 그거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나는 장례 준비를 다 끝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 묘지를 미리 사놓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를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포들 보면은요. 교회를 통해서 묘지를 하나 구입해 놓으시고는 장례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전체 비용에 들어갈 비용의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묘지를 뭐 20년, 30년 전에 싸게 사놨잖아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을 그대로 이제 교인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러면 500불, 1000불, 뭐 비싼 경우에 한 1500불 가지고 제가 봤는데 그것만 내시고는 다 했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외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장묘 비용, 즉 묘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고 묻는 비용이라든가 거기 또 겉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설치 비용이라든가 또 묘비, 그러니까 비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석값, 비석 설치 비용 뭐 등등 많이 또 들어가요. 거기서. 그다음에 두 가지를 다 해야지 준비를 다 하셔야지 완전한 그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놓으셔야 그렇죠. 근데 되겠군요. 많은 경우에는 이제 묘지 사놓고 나중에 뭐 장례 비용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하셔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장의사는 장례에 관한 것만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회사가 그 묘지를 많이 이제 그 공원 묘지를 여러 군데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양쪽 일을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 장례 준비를 사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삶을 또 정리하거나 하시면서 또 훨씬 더 좋은 순 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인터뷰할 때 그 계획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인쇄가 이제 곧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제 나눠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책 한 권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그 본인의 그 일생 모든 면을 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요새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뭐 은퇴하신 분이 이제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사전 장례 아까 그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사전 장례는 언제가 좋냐,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런. 대체적으로 몇 살부터 사전 장례를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이름은 이럴수록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년 분들은 다른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재정적 여력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때는 아이들 학비에다 뭐 결혼 뭐 비용에다 이런 거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장례 준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65세 이후에 은퇴하시고 나서들은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뭐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리고 저도 또 그때쯤이면 한 번쯤은 다들 생각을 하시라고 권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째도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째도 우리가 다 가는 길이고요. 한 번은 꼭 필요한 저건데 돈 없다 그래서 장례식 안 치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꼭 그때는 뭐 돈 없으면 크레딧 카드 빚내서라도 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또 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이거는 평생 내는 게 아니에요. 보험같이 그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그 기간 동안만 해서 완불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나중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사전 장례가 또 필요하냐면 아까 제가 재정적인 그 이유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요 본인들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을 의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하겠지. 그런데 첫 번째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타주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쁘게 일하고 그러다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오기도 바쁜데 와서 언제 그런 준비를 하겠냐고요. 예. 그리고 또 한다 하도 그게 진짜 부모님이 원하셨던 엄마가 아버지가 원하셨던 장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힘들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자녀들한테 부담을 그게 덜어드리는 일이죠. 예, 여유도 또 그러면 생기고요.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많은 혜택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아름다운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전 장례 준비에 관한 정보를 디그니티 메모리알의 한준일 디렉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준일 디렉터님 이외에도 다양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제 전화번호는요. 847-366-1485입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면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드시 전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신 한준일 디렉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